네, 일본이 어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 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 세칙도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의 관심사는 개별화가 품목을 추가 지정하는지 바로 이거였는데 추가 지정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의도가 뭔지 이게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자, 그래서 이분 모시고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분이죠.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엄청 바쁘시죠, 요즘? 날씨도 더운데. 네, 이 문제가 워낙 중대한 문제인데 지금 사태 전개는 우리 정부가 잘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아, 그 낙관하십니까? 네. 낙관한다고 하니까 이제 갑자기 궁금해지니까 좀 이따 여쭤보고요. 아마 그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송기호 변호사께 아마 질문하고 싶으신 게 상당히 많을 겁니다.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 저희와 함께 해주시죠. 유튜브 공간에서 김종배의 시선집중 지금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검색하시면 바로 뜹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송기호 변호사께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샵 8001, 샵 800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점 참고하시고 MBC 미니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네. 일본의 니혼 게이자의 신문이 그러니까 뭐 어떤 보도를 했었냐면 그 이제 반도체 관련 품목 3개 이거에 대해서 어떤 규제 조치를 뭐 취한 것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던 건데 조만간 이 세 품목에 대해서 수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 니혼 게이자가 이걸 보도를 했는데 그다음에 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수출 규제 이후 반도체 소재를 처음으로 수출 허가를 했다. 또 이 보도가 지금 방금 들어왔거든요. 이거 지금 일본 정부 이런 움직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 상황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강제동원 피해자 위자료 배상 판결이라고 하는 민사 판결에 대해서 아베 총리가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그것을 개입하고 뒤집으려고 하는 것이 이 사태의 어떤 본질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아베 총리가 취하는 수단이 정책 수단이 이제 이른바 안전보장 물자 관리. 그렇죠. 네. 우리 개념으로 하면 전략물자 수출 통제라는 그 틀을 이용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아베 총리와 그 그룹이 당면하고 있는 모순이 안보 조치라는 틀은 가져왔지만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안보적 위해 사유. 이를테면 삼성으로 나간 이 불화수소 이런 것이 네. 일본의 안보에 어떠한 위해를 줬느냐. 입증을 해야죠. 네. 한국이 백색 국가라는 상태가 일본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안보 위해가 있었느냐. 네. 이것을 전혀 이제 제시하지 못하는 그런 모순에 있단 말이죠.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이 조치가 WTO 위반이고 네. 또 아베 총리도 간접적으로 시인했습니다만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어떤 보복 네. 이런 점들을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또 본질에 맞게 잘 제기를 해왔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일본 수출 산업에 대한 규제지 않습니까? 네. 우리 국내 기업을 규제한 것이 아니고요. 그렇죠. 그 니혼게이자 신문도 일관되게 수출 규제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굉장히 미디어 통제를 심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서요? 이 문제에 대해서. 네. 그래서 처음에 7월 초에는 대부분 다 뭐 대항 조치. 네, 우리식의 무역 보복을 일본에서는 대항 조치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네. 대항 조치라고 하거나 뭐 수출 규제라고 부르다가 네. 최근 들어서는 제가 이제 일본에 가서 보니까 다 그냥 일본 정부가 쓰는 무역 관리라는 용어로 다 통일하고 있더라고요. 무역 관리? 네. 네. 근데 이 니혼게이자의만큼은 수출 규제라고 계속 이제 강하게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즉 일본 산업계가 일본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네. 왜냐하면 이 피해를 정당화할 어떠한 안보적인 설명 이유도 제시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되면서 지금 일본의 상황이 자기들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안전보장 무역 관리라는 그 틀, 그 형식적인 틀은 자기들이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치고 빠지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이게 지금 이게 전략 물자인데 뭔가 다른 데는 북한이 이런 데로 새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신뢰를 깼다 이런 논리를 폈는데 입증하기는 힘들고 그러니까 다시 또 그러니까 빠지고 있는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처음부터 네. 아베 총리와 그 집단이 취한 이 성격, 네. 이 조치, 이 무역 보복이 이런 한계 속에 네. 이런 모순 속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예.
우리 정부가 WTO 제소라든지 예. 또 이것이 무역 보복이라는 점들을 일관되게 제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이 아베 총리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현재 좁혀가고 있는 것이다. 예.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되게 이제 촉각을 곤두세웠던 게 시행세 측에서 예. 개별 허가 품목을 또 추가 지정할지 말지 이게 이제 사실 우리한테 상당히 관심사였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와 그러니까 수출 규제 그러니까 세 개 품목을 지정을 했는데 이걸 다시 이제 그 수출 허가를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 연결이 되어 있다고 봐요. 그럼요. 하나에 깊게 연계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일본의 부당한 무역 보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미 7월 4일부터 브라스를 포함해서 핵심 소재에 대한 무역 허가를 수출 허가를 지연하고 있는 거. 네. 그리고 우리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시킨 거. 이 두 네. 가지죠. 네. 이 두 가지 다 지금 어제와 오늘 이게 겉으로는 자신들이 말하는 안전보장 수출 관리라는 그 틀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이것이 이 조치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모순, 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이제 그 수위 조절 차원에서 치고 빠지기로 만약에 성격 규정을 한다면 나중에 가서 다시 또 어떤 도발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 조치라는 게 아베와 그 집단이 자신들이 전쟁 책임, 식민지 불법 행위로부터 자유로운 일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 한국을 때리기를 통해서 일본 국민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개헌을 추진하는 아베와 그 집단들이 지속적으로 건재하는 한은 지금과 같은 일은 한국 때리기는 계속 되겠죠. 그러나 네. 이 조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모순이 일본 기업에 대한 규제라는 점이고요. 그렇죠. 네. 자기 일본 기업도 손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불매운동이라든지 일본 여행을 가지 않는 것이 네. 실질적으로 특히 이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예. 또 일본 자민당 소속의 주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개헌을 향한 그런 정치적인 의도에서 이런 보복을 했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아베와 그 집단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무한대인 건 아닌 거죠. 예. 따라서 장차 그냥 또 다시 뭐 지금과 같은 터무니없는 무역 보복 이를테면 개별 허가를 더 강화한다든지 추가 지정을 추가한다든지 예. 뭐 갑자기 허가를 지연시킨다든지 예. 그럴 가능성은 있겠지만 예. 그러나 그들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좁기 때문에 네. 저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아하. 그런 어떤 외관상 네. 무역 관리라는 네. 안전보장 무역 규제라는 그 틀을 쉽게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유하면 임진왜란뒤의 정유자랑 같은 일은 별로 그러니까 그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유하면 되는 겁니까? 예, 이 상태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요. 따라서 우리는 이 아베 총리의 이런 모순적인 상황을 우리는 좀 더 최대한 네. 공세적으로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일본보다 더 일본 시민사회, 일본 산업계와 소통을 하고 그렇죠. 또 적극적으로 WTO 제소를 하고 네.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이 아베 총리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계속 좁히면서 소멸시켜야 되는 결국은 무역 보복을 철회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충분히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진단하시면 이제 당장 궁금해지는 게 아마 지금 그 장관회의가 열리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맞대응 차원에서 대일 수출 규제 조치를 오늘 발표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어제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문제도 제가 좀 아침에 이렇게 정부나 청와대나 당과도 좀 상의를 했습니다만 논의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WTO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거든요. 비유적으로 말하면 옆집에서 우리에게 돌을 던졌어요. 우리 집에. 네. 그걸 우리가 바로 즉시 그 돌을 꼭 그 집에 바로 던져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쌍방이 되죠. 더구나 지금 우리는 WTO에서는 압도적으로 우위에 서서 굉장히 일본을 아주 강하게 공세적으로 어떤 압박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허가가 정말로 이제 브라스를 포함한 허가가 며칠쯤 나는지 이게 1988년 가트 판결에서 일본이 이거 90일간 지연시켰다가 패소당한 적이 있거든요. 아, 그런 적이 있나요? 그래서 저는 한 40일 내지 45일 정도 지나면 낼 가능성, 수출 자기들 일본 기업에게 내는 거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습니다만. 그렇게 예측을 하셨었어요?
그럼 지금 딱 맞아 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니 뭐 저 예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 예.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반적인 상황을 우리 정부가 잘 관리하고 있고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늘 충분히 논의는 하되 발표는 하지 마라. 다만 이걸 공식적으로 어떤 결의를 한다든지 예. 그를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아도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일본의 조치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문제, 두 가지 모순. 그러니까 이 안보적 위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화수소 허가를 지연시키고 있는 거. 예. 그다음에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거. 예. 백색 국가 제외도 백색 국가 제외할 구체적인 안보적 사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우리가 계속 WTO에서 이야기할 텐데 예. 그러면 만약 우리가 단지 맞대응으로만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면 네. 오히려 WTO 공간에서 예. 일본이 백색 국가 제외는 이처럼 재량 사항이다. 예. 특별하게 어떤 안보적인 위해가 없더라도 한국도 이렇게 제외하고 있는 했듯이 우리도 제외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어떤 대항 논리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것이죠. 아. 단순히 이게 대등하게 싸우는 정도라면 우리도 맞대응을 해도 되는데 네. WTO에서는 WTO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에서 예. 우리가 압도적으로 우위에서 예. 일본을 공세를 해야 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예. 오늘 이 맞대응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논의는 충분히 하되 이것을 좀 바로 좀 신중하게 바로 접근해야 된다. 공포하는 것은 조금 시간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일본의 부당성은 경제 외적인 이유를 가지고 경제적으로 보복을 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다른 외적인 요인이 아니라 일본의 일방적 경과 보복에 대한 맞대응 차원이니까 정당성이 있다. 정당방위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정당하죠. 네. 그런데 이제 WTO라는 그 본질, 그 메커니즘이라는 것이요. 대응 차원으로서 맞대응으로서 무역 관련 규제를 하는 것도 WTO 룰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런 게 또 있나요? 물론 지금 뭐 트럼프 뭐 시진핑 하는 걸 보면 우리도 그렇죠. 뭐 힘이죠, 뭐. 예, 우리도 그렇게 하려면 할 수 있죠. 다만 예. 아직은 우리가 이 상황을 지금까지 잘 관리해 왔고 또 우리 경제에 만약에 너무 어떤 큰 피해 부담이 생긴다면 네. 우리가 지금 기술 자립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2003년 우리 참여정부 신산업 정책을 이제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동력을 우리가 더 얻어내기 위해서라도 상황을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는 알겠습니다. 거죠. 9517님의 문자 주셨는데요. 일본을 믿을 수 없으니 지금부터 하나하나 국산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그래서 한번 좀 질문 드려보겠는데요. 반도체 관련 세계 품목 그러니까 수출 규제 들어갔다가 지금 이제 풀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지금 일본 발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우리 어떤 업계의 어떤 국산화 움직임 이런 거 계속 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그렇죠. 제가 늘 제기한 문제가 네. 자 그럼 일본이 풀어주면 네. 그럼 대기업이 당장 거리 가버리면 그럼 이걸 개발에 투자한 우리 중소기업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단지 네. 일본과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우리의 어떤 산업 생태계 네. 네. 도대체 우리의 경제에서 이런 원천 핵심 소재 부품은 누가 어떻게 네. 또 대기업과 어떤 관계에서 네. 생태계를 가져가야 될 것인가. 그런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러니까요. 예. 자, 그리고 7493님은 일본 못 믿겠습니다. 지소미아 연장 후 다시 도발하려고 눈치 보는 걸 겁니다. 이런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 그럼 이제 연결해서 한번 제가 그럼 다시 한번 확인차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아마 다시 또 치고 빠지긴데 다시 재차 치는 건 쉽지가 않을 거라고 지금 변호사님이 전망하셨고. 제가 이제 뭘 확인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닙니다만. 물론이죠. 네.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철회를 그러니까 끌어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철회를 끌어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세요.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예. 제가 지난번에 이제 도쿄 신문이랑 인터뷰할 때도 네. 이 도대체 일본이 왜 이런 도저히 정당화될 수 없는 조치, 네. 이 우리의 그런 사법 주권을 지금 일본 국가가 그 우리 강제징용 피해자에서 피고도 아니잖아요. 네. 피고인 일본 기업도 자발적으로 배상하겠다는 의사를 진작 표시했단 말이죠. 아베 내각이 막았잖아요. 막았잖아요. 네. 그런 어떤 도저히 법 취지에도 맞지 않은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네. 도쿄 신문도 마찬가지 입장이었고 8월 1일인데 그때 경산성에 확인을 해보니 경산성이 여전히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라고만 이야기하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못한단 말이죠. 네네네. 이런 모순, 예. 즉 안보 조치라는 틀을 가정하면서도 안보 사유, 안보 위해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 모순이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이것을 궁극적으로는 철회시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철회가 돼야죠, 그리고. 그럼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쭤볼 게 참 많은데 2탄을 기대하면서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너무 짧죠 시간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짧게 말씀해 주시면. 일본 시민이 우리 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유, 그럼요. 네, 그래서 일본 시민과의 소통 이런 부분을 그래서 좀 일본 국민과의 그런 소통에 좀 그런 게 가능하도록 좀 어떤 좀 책임감 있는 행동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 성숙해서 그래서 노 재팬이 아니라 노 아베여야 된다. 제 말씀 우리 시민에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우리 어떤 공인 우리의 책임질 자리에 있는 분들은 조금 책임감 있는 행동이 필요하지 않나 일본 싶습니다. 전체를 적으로 볼 이유가 없는 거고 양심적인 시민들이 있으니까 연대를 해야죠. 당연히. 그 점을 좀 강조를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송기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